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에 대한 속도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시된 문제의 그 실험 장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문제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이렇게 이제 도식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밀폐된 용기를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과산화수소 수용액을 준비합니다. 초기 농도는 2몰 농도였고 부피는 100ml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액체를 어떤 그 격벽으로 이렇게 딱 실링을 하는데, 이 격벽의 묘한 특징은 다른 물질은 통과를 할 수가 없고 산소기체 이것만 투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을 통해서 산소기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만들어진 그 산소기체가 여기를 통과돼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위쪽은 산소기체나 뭐 과산화수소의 반응 등등과는 전혀 무관한 아주 안정한 기체, 질소기체를 이렇게 15L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 질소기체의 15L는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체가 들어있는 이 구간에 뭐냐면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27도씨 등원해서 이제 여기서 분해 반응이 진행이 되면 산소기체가 만들어지고 위쪽으로 산소기체가 이렇게 생성돼서 배어 올라오겠죠. 자, 그런데 이때 부피는 일정하지만 외부에서 가해주는 압력이 가변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질소기체 15L를 유지할 수 있는 압력 1기압으로만 버티면 되는데, 산소기체가 점점점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산소기체의 몰수가 그러니까 전체 기체들의 몰수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전체 압력이 1기압보다 커질 거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외부 압력을 점점 증가시켜서 여기 부피 15L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소기체가 발생함에 따라 기체의 몰수가 많아지고 그 덕에 부피 15L를 유지해야 되는 외부 압력이 증가하는 거니까, 증가한 외부 압력을 측정하면 역으로 여기서 발생한 산소기체의 부분압 혹은 몰수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실험 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 실험 장치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실험 데이터를 얻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실험 데이터에 나와 있는 몇몇 빈 데이터들을 한번 논리를 통해 예측해 보라는 문제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여기서 일어나는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식을 이렇게 질량 보전에 맞추어 써볼 수 있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수용액이라고 했으니까 AQ, 그 다음에 산소기체가 떨어져 나오면 이렇게 물이 부산물로 같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과산화수소 수용액은 산소기체가 떨어져 나오면 물이 부산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양변의 질량 보존을 잘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완결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그 기존 데이터들로부터 나머지 데이터를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세로줄은 그 경과된 시간이고, 그 다음 내부 압력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내부 압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이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하면 기체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 압력을 점점 증가시켜야 이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외부 압력은 왜 계속 증가시켜야 돼요? 여기서 기체가 생성되나 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부 압력이라고 하는 건 외부 압력과 균형을 이룬 상태의 내부 압력일 텐데, 여기에 이 내부 압력에는 누구하고 누구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N2 기체하고 O2 기체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N2 기체는 사실 지금 이 주어진 반응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이 항상 그 몰수가 일정하죠. 그럼 결국 여기서 늘어난 부분은 오직 누구 때문인 겁니까? 바로 생성물인 산소기체 분자 때문이겠죠. 그래서 뭔가가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생성된 이 O2의 부분압의 증가일 수도 있고, 혹은 이 녀석의 몰수 증가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부분압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역시나 지금 변하고 있는데, 지금 과산화수소는 반응식상 뭡니까? 왼쪽에 표현된 반응물이죠. 그래서 반응 진행에 따라 보시다시피 반응물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반응 진행에 따라 생성물 O2 덕에 내부 압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응물인 과산화수소 농도 변화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다?
처음 농도가 2.0이었는데 1.0으로 절반 줄었습니다. 절반 줄었다? 그리고 그때 걸린 시간이 뭐예요? 100일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반응물 입장에서 그 양이 절반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 걸린 시간이다.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게 반감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반감기는 여러 많은 의미를 갖죠. 특히나 공교육 과정에서 가리키는 반감기 중 1차 반응의 반감기는 어떤 특징을 가져요? 모든 구간에서 반감기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죠. 그래서 지금 반감기라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혹시 이 반응이 1차 반응이 아닐까? 만약 이 반응이 0차 반응이나 2차 반응 혹은 또 다른 차수의 반응이면 여기서 이 구간에서 나타나는 반감기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반응이 만약 1차 반응이라면 이 구간에서 나타나는 반감기가 그 다음 구간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 반응을 1차 반응에 입각해서 분석을 하면 나머지 정보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이 반감기가 1차 반응의 반감기인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살펴봐야 되냐면 요 100일, 200일, 300일 동안에 나타났던 생성물의 이 변화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0일에서 100일 지날 때 생성물의 내부 압력이 각각 1에서 1.8이 되었죠. 그 다음에 100일에서 200일 구간에서는 생성물 내부의 압력 변화가 1.08에서 1.12가 되었죠. 그러면 여기서 그 내용을 이렇게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시간이 0일 때, 100일일 때 내부 압력이 1에서 1.8이 되었고, 그럼 여기서 얼마나 증가한 거예요? 0.08만큼 증가한 거죠. 그런데 이 0.08이 누구에 의한 것이에요? 바로 생성물인 산소기체에 의한 것이죠. 왜냐하면 질소기체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니까 변화가 있었다면 그건 산소기체일 것일 테니까요. 그리고 100일에서 200일 사이에도 그 내부 압력 변화가 생기는데 이 차이는 지금 또 얼마가 나타납니까? 0.04가 나타나죠? 이 또한 누구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생성물의 일부인 O2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때에 그 B는 2분의 1이 나오네요. 2분의 1. 이게 뭘까요? 동일한 시간 간격 동안에 생성물의 그 증가율이 이렇게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의 아주 강력한 증거다? 1차 반응의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1차 반응을 수리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일반적인 수학을 이용해서 이게 2분의 1이 될 경우 1차 반응이 된다라는 걸 사실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으나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수학 문제가 아니라 화학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 이게 1차 반응이 된다라는 것을 외워 두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정도의 정보는 꼭 서울대나 카이스트의 입시 문제뿐 아니라 최근 수능에서 나오고 있는 공교육 과정의 그 수업이나 그 내용에서도 충분히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 과정 속에서 생성물의 농도비가 2대1이 나온다면 이건 무조건 1차 반응입니다. 0차나 2차 다른 차수에서는 절대 2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반응이고 그러면 그때 그 시간 간격은 뭐가 되느냐? 바로 반감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때 이 시간 간격은 지금 며칠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100일씩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100일이 바로 뭐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1차 반응의 반감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물이 그 양이 줄었기 때문에 이 100일이 반감기다. 그런데 그 동일한 시간 간격 동안에 생성물은 0.08 증가하다가 0.04 증가하니 이 증가하는 비율이 2분의 1이다. 그것으로부터 1차 반응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간 어떻게 되겠어요? 0.08 증가하고 0.04 증가하는데 1차 반응에서는 그 동일한 반감기 시간 구간 동안 그것의 절반인 0.02만큼이 증가해야 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0.02가 더해진 1.24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반응물 입장에서 반감기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00일, 200일, 300일 모두 반감기 구간이죠. 그러면 2가 1이 되었으면 그 다음 과정에선 절반인 0.5가 돼야 될 거고요. 또 그 절반인 0.25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의 시간 간격에 따른 반응물의 농도 변화, 그 다음에 생성물의 농도 변화로부터 이 반응이 1차 반응이고 그때의 반감기가 100일이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